차가 아니다. 오. 테슬라가 주는 메시지는 네. 차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차는 OS가 필요할 것이다. 시가총액을 GM보다 더 높게, 도요타보다 더 높게 그렇죠. 구입하는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잖아요. 저는 이 시가총액은 300조가 아니고 더 높은 뭐 1000조, 2000조 가겠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대가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그럼 좀 안 좋게 보는 영역은 어디 쪽이신가요? 안 좋게 보는 것은 일단 중국과 부딪히는 제조. 뭐 조선업. 그렇죠. 네. 구조적으로. 그리고 안 좋게는 저는 제조 최근 금리의 0% 수렴은 사실 그 금리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돈을 빌려서 그 이상 벌 수 있다는 게 있으면 돈을 살 텐데, 그렇죠. 돈을 빌릴 텐데. 네. 돈을 많이 찍었어도 금리가 떨어졌지만은 그건 이제 공급적인 문제이고 돈을 수요적 면에서 돈을 빌려서 뭐해? 부가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돈을 기초 자산으로 한 업은 일단은 한계의 점을 부딪히지 않았느냐. 은행업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기존 제조업도 돈을 기초 생산 요소로 해서 막 서비스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두 가지 핵심적 모토에서 미래 기업 환경은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모바일 디지털 쪽 기초로 플랫폼화되는 기업들, 네. 특히 이제 테슬라 모형을 잘 이해하면 테슬라. 사실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 나요, 400조 나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2010년 7월 달에 상장이 된 후에 36개월 동안 가끔 흑자가 냈죠. 분기별 흑자. 네. 36개 분기 동안 적자 낸 기업이 최근 4개 분기 흑자 났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총액을 GM보다 더 높게, 도요타보다 더 높게 그렇죠. 구입하는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렇죠. 뭘까라는 고민도 저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배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 회사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테슬라가 이 시가총액보다는 저는 더 못 오른다. 더 못 오른다. 테슬라 비즈니스 모델이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라 다른 뭔가요? 차가 아니다. 오. 테슬라가 주는 메시지는 네. 차가 아니고 앞으로 모든 차는 OS가 필요할 것이다. 자율주행. 네. 그걸 위한 그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것이다. 모든 차는 그걸 장착해야 된다.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연료는 뭐 수소를 쓰든 아니면 전기차를 배터리를 쓰든 아니면 기존 화석 연료를 쓰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차든 간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OS가 필요할 텐데 OS를 지금 완성도를 높이는 게 아마도 그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완성도를 높여서 FSD OS를 파는 OS 기업이 이 사람의 꿈 같아요. 그렇게 되면 OS를 만들어서 모든 차에 표준의 OS를 공급하는 거죠. 자동차를 앞으로는 OS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 그 P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점령하고 있고, 그렇죠?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구글과 애플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자동차를 그러면 여전히 그 작가님은 앞으로 자동차가 여전히 하드웨어적 기기장치 같아요. 언젠가 바뀌겠죠. 저는 언젠가가 곧 OS가 장착된, 그러니까 인텔 인사이드가 앞으로는 테슬라 FSD 인사이드 라고 테슬라. 나는 테슬라 OS를 갖고 있는 자동차예요. 근데 다른 OS는 완성도가 떨어져서 사고가 나. 그렇죠. 그럼 여기에 다 표현화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화가 된다면은 저는 이 시가총액은 300조가 아니고 더 높은 뭐 1000조, 2000조 가겠죠. 그렇지 진화하지 않는다면 저희 관점은 이제 다르니까 뭐 저는 뭐 진화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앨런 머스크 뭐 회장도 저는 하드웨어로 돈 벌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그 배짱 같아. 나는 차로 그렇게 차 팔아서 돈 벌 생각이 없고 나는 OS 관심이 있어. 라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지금 그럼 OS에 있어서 테슬라가 가장 경쟁 우위가 높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통계에 의하면 자율주행 OS 있죠. OS. 60억 킬로를 주행을 해서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가 한 60분의 1, 1억 킬로미터의 자율주행을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현재에서 거의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빅데이터의 세상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서 OS를 만든 그 테슬라의 가치가 현재 그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거는 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업의 가치는 이 경영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오너가. 오너의 뭐가 만드느냐? 통찰력, 첫째. 두 번째로 추진력. 그 다음에 사업 혁신이에요. 이 세 가지 있어야지 사업이 커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고요. 있죠. 추진력 있고
그리고 저는 욕심도 있다. 그렇죠. 뭐 월급 다 버리고 수당 옵션을 받는 이유가 욕심이겠죠. 우주로 가겠다 하시는 우주가.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 이걸 기초로 한 거예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기초로 네. 모든 차는 OS를 탑승하게 되고 OS 표준을 장착했던 게 테슬라의 목표라면 전기차, 자동차로는 오히려 기존 전기차 업체에는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쟁자를 만나겠죠. 하드웨어에서 테슬라 차는 값 안 올리겠다는데 값 안 올리면 배터리 값도 안 올리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모든 해석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휴대폰을 연결해서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 종목이 사실 굉장히 요즘 주가 많이 올랐지만 또 이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관련된 그렇죠. 것들은 사실 전 세계 다 뻗어난 그렇죠. 확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지 이제 사실 4가지 이게 퀄리티 측면에서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확장성도 2가지 확장성이 존재해요. 하나는 지역적 확장성, 하나는 산업적 확장성. 다른 산업을 침범하는 거죠. 다른 산업을 침범하는 확장성하고 지역적 확장성 이 2가지가 있으면 PR은 2~3배 더 받겠죠. 확장성이 없는 기업이 PR이 10이다. 확장성이 하나를 꿰차고 있다면 PR이 2~3배 더 근거가 되고 그리고 또 지역적 확장성이 존재한다면 또 거기 더 받겠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마존, 뭐 알리바바 그런 내 친구들은 아마도 지역적 확장성까지 카카오에 높을 거예요. 그래서 PR을 지금 170, 뭐 150 받겠죠. 지금 카카오가 70 정도 받는 거 같죠? 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역적 확장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PR이 그렇게 높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을 가지고 확장을 가능한 거의 유일한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PR 부여는 당연히 높은 PR을 부여받아야 되고 그 높은 PR을 부여받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지역적 확장성까지 풀려버리면 이 기업들 또한 PR이 그쵸, 엄청나게 사실은 170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 알고서 PR을 70 정도 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실적을 발표했죠. 오늘 발표했나요? 발표했는데 2, 4분기 아마도 연결 매출액이 분기별로 4천억? 1조. 연간으로 환산하면 4조 좀 되겠네요. 그리고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한 1,000조 나오니까 연간으로 보면 더 이제 하반기 늘겠지만 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매출액 4조에 영업이익률 10% 4천억이 나왔네요. 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굉장히 이익이 한번 투자할 때 많이 투자 지나면 이익이 펑펑 늘어요. 그렇죠. 이게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래서 PR을 높게 부여받긴 하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기예요, 투자기. 공부하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도 공부할 때 공부하고 돈 벌 때 돈 벌어야지. 그래서 지금 배당 안 주잖아요. 성장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10%는 대단한 거예요. 많은 지출하면서도.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영업이익률 한 35% 나온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네이버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매출이 저는 4조에서 다른 산업의 침투. 지역적 확장은 못 하더라도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을 모빌리티라든가 아니면 금융, 증권, 은행 쪽에서 비대면 의료 등등 유통 그런 쪽 한다면 매출액이 지금보다 4조에서 한 15조 간다고 가정하고 이익률을 30은 아니더라도 25만 보더라도 한 4조, 5조 이익 가잖아요. PR은 저는 지금 현재 70에 서서히 떨어져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PR은 떨어지겠죠.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PR 20에서 25만 줘도 2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경쟁자가 많은 경우 PR을 많이 못 줘요. 삼성전자, 제조업 같은 경우 PR을 두지 못할 이유는 경쟁자가 특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카카오는 지역적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감안한 PR 측면에서 외국 지역적 확장이 가능한 기업들이 PR보다 지금 낮게 보여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의 업사이드 포텐셜은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 사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카카오는 강력한 경쟁자예요. 항상 부들부들 떠는
뜰 수 있죠. 그 친구들이 뭐 할까라는 고민이 그렇죠. 있잖아요. 다 뻗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맘만 먹으면. 네. 그래서 그게 사실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 주주로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갑인 주주. 그냥 그런 측면에서 네 번째 생산 요소가 이제 사람, 돈, 땅 위에 이제 이 스마트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생산 요소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거는 주식 투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요 생산 요소의 네. 등장을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저물주가 사람한테 모든 끼를 줬어요. 각자 끼. 탤런트를 줬는데 태어날 때 하나씩이다. 최소 하나씩. 다는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줬는데 죽을 때까지 그 끼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죠. 저물주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잡스러워. 잡스한테 합스야. 네가 그 끼를 열어주는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네. 좀 인류한테 줘라. 어? 그래서 제발 좀 그 원통 좀 풀어줘라. 원한을.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끼를 춤추게 하는 상자라고 해석해요. 이 끼, 그 잠들고 놀고 있고 쉬고 있고 죽어 있는 사장되어 있는 모든 자원,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끼를 또는 물적 자원이면 그 에어비앤비의 네. 잠자는 방. 그렇죠? 공유 플랫폼. 그런 것. 그러니까 놀고 있고 쉬고 있고 잠자고 있고 하는 모든 자원을 네. 좀 끄집어내서 네. 진짜 춤추게 하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적 자원으로 공유경기가 나왔고 지금은 바로 유튜브 등등이 사람의 끼를 춤추게 하는 게 유튜브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학교 공부보다 더 잘 되잖아요. 여기 보면. 아, 그렇죠. 요즘 너무 잘. 끼는 사람 가서 들으면 되잖아요. 끼는 분들. 회장님 이야기도 다 무료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엄청난 그 조물주가 줬던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끼가 이런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 새로운 연결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 작가님은 그 끼를 지금 방출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곳 끼를 방출하고 그렇죠. 또 자기가 끼가 부족한 것은 다른 끼 있는 곳으로 가서 접속해서 끼가 춤추는 세상이 연결되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저는 앞으로 끼가 춤추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섹터 이야기로 와서 회장님께서는 바이오 산업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 우리 그 매년 10년마다 한 번씩 그 화두 혁신적 혁명은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다시피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특히 빅데이터를 기초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있죠.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 수소 에너지의 전개 과정에서 이제 산업이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바로 그 시대 인구의 증가예요. 노인 인구. 노인 인구의 증가도 결국은 바이오는 영원히 성장 산업이겠죠. 근데 그렇죠. 그걸 누가 먹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산업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살 기업이 크다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럼 산업은 가는데 그 기업은 안 갈 수도 있는. 그러면 그런 경우는 ETF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은 가. 근데 어떤 기업이 1등이 될지는 몰라. 사라진 기업도 많이 생기고. 어떤 게 1등인지 몰라. 산업은 가. 그때는 ETF가 존재한다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산업의 믿음은 존재해요. 다만 어떤 기업을 살 것의 문제는 밸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에요. 사실 함께 해야 될 산업은 분명하고 또 존재해야 되고 성장성도 담보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몫을 누가 먹을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 그들 기업이 주주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 그리고 특히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더더욱 참가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어도 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하려면 ETF, 좋은 ETF를 사서 함께 하고, 아니면은 최소한 너무 높은 가격에 남들 많이 돈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산업에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바이오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해본 적은 없는데 참 제 3자 입장에서 뭔가 지켜봤을 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임상을 하는데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상장 폐지 위기라든가 그런 기업들도 지금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ETF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진의 기업으로 벤치마크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베스킷이. 그래서 그쪽으로 뭐 하시든지 그것도 많이 올랐으면 하지 말고 개별 종목은 좀 특히 소문 듣고 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러면 IT 버블과 바이오 버블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보시나요?
글쎄, IT 버블 2000년도 있었죠. 하지만, 네. 원래 그 IT 버블의 그 끝단에서 결국 네이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하나, 원래 시장은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고 수많은, 피를 먹고 살잖아요. 그런 돈이 2000년 초에 안 들어왔다면 네이버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남는 기업은 크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설령 확인된 후에 들어와도 네. 늦지는 않아요. 네이버를 늦게 샀어도 충분히 수익은 거뒀어요. 2005년, 6년 들어왔어도 그렇죠? 네. 일단 제약도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섹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제 좀 종목으로 좀 가야 되는데,